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생생별곡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강황과 울금입니다. 주위에는 많은 식품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강황과 울금처럼 헷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약이나 식품으로 쓰인 역사가 오래됐지만 구별이 어려워서 지금까지도 그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같다고도 하는데 강황과 울금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울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다년생 식물인 생강과 쿠르쿠마 속에 속합니다. 쿠르쿠마 속은 133종 이상으로 비슷한 식물도 많아 혼란스럽습니다. 그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강황과 울금입니다. 생강도 같은 생강과에 속하지만 그래도 생강은 쉽게 구분이 됩니다. 우리나라,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는 강황이나 울금을 섞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봄 울금이나 심황은 강황을 의미합니다. 구글 등에서 자동 번역되는 심황은 모두 강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서적에 나오는 편강황, 편작 강황은 울금 가공품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강황을 우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강황과 울금을 바꿔서 부르기도 하면서 더욱 복잡해집니다. 벌써 헷갈리시죠? 영어권에서는 강황과 울금 모두 투메릭이라고 부릅니다. 구별을 한다면 강황은 색이 노란색을 띠기 때문에 노란 강황, 옐로우 투메릭이라고 부르고, 울금도 노란색을 띠지만 울금은 야생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야생 울금, 와일드 투메릭, 혹은 향이 강해서 사양 울금, 머스크 투메릭이라고 부릅니다. 사양도 향이 강하죠. 강황은 야생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실 강황과 울금이 헷갈리게 된 것은 그 역사가 깊습니다. 강황은 인도가 원산지로 인도에서 쓰임은 4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중국에서는 본초서로서는 659년 당나라 때 발행된 신수본초에 처음으로 수록됩니다. 지금부터 1300년 전이네요. 신수본초 이후 20여 종의 한의서를 보면 이 둘은 외관상으로 구분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서는 울금이 보다 귀하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강황의 이름은 그냥 누를 황자를 사용했는데 울금은 쇠금자를 사용한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에서는 강황이 더 흔하게 재배되었던 것 같은데요. 중국 명나라 때 서적인 본초 몽전이라는 서적에 보면 울금은 생산량이 매우 적고 강황은 항상 많다고 하면서 상인들이 시장에서 강황을 울금이라고 소개한다고 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도 울금을 술로도 담궈서 울금주, 울창주라는 이름으로 왕실 제사에 올렸는데 울금이 없으면 심황, 즉 강황으로 대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강황이 재배가 안 되었는데요. 그 당시 조선에서는 중국의 상황과는 달리 강황은 재배가 되지 않았고 중국이나 인도에서 건너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강황은 국내 환경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서 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울금은 재배가 쉬웠고 어쩌면 울금은 강황의 대체품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강황과 울금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를까요? 첫 번째, 강황과 울금은 기온 식물이 다릅니다. 강황과 울금은 서로 다른 학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황은 보통 커큐마 롱가로 부르고 울금은 커큐마 아로마티카로 부릅니다. 세계에서 강황을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인도에서 거의 80%를 소비합니다. 울금은 쿠르쿠마 속 중에 두 번째로 흔한 종입니다. 요즘 국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것도 모두 울금으로 강황의 대체 작물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식약처에서는 강황과 울금이 동일 식물이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둘은 구별하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강황과 울금은 꽃이 피는 시기, 맛, 색이 다릅니다. 이러한 차이는 강황과 울금이 서로 다른 식물이라는 것을 방증합니다. 강황은 봄에 꽃이 피고 울금은 가을에 꽃이 핍니다. 꽃 모양은 아주 비슷하죠. 보통 봄 울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황을 말합니다. 강황과 울금은 외견상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루를 내놓으면 육안적으로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강황은 매운맛이 약하면서 쓴맛이 강한데 울금은 매운맛과 향이 강합니다. 울금은 종류에 따라서 회색이나 엷은 노란색을 띠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강황은 인도산 강황가루를 구할 수가 있고 울금은 국내 재배산으로 가루 가공품이나 온식물 뿌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뿌리로 구했다면 모두 울금입니다. 강황은 모두 인도산으로 가루로만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강황과 울금은 성분과 향이 다릅니다. 강황과 울금에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노란색 색소인 커큐미노이드가 4에서 6%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성분인 커큐민은 강황이 울금보다 10배 정도 많습니다. 반면에 울금에는 상대적으로 휘발성 오일 성분이 풍부합니다. 울금은 장내와 같은 향이 있어서 학명에 아로마티카를 사용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로마는 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강황과 울금은 효능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강황은 커큐민의 함량이 높아 항산화작용, 소염작용, 항암작용, 면역 안정작용이 울금보다 뛰어납니다. 울금도 어느 정도 항산화작용, 소염작용과 함께 상처 회복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울금에도 항암작용이 있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한의사에서도 이 두루 차이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강황과 울금의 차이는 신수본초에 기록된 이후 초기 많은 의가들의 이론이 있었지만 후대로 갈수록 정확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한의사에서는 강황과 울금의 효능은 대동소이하지만 강황의 효능이 울금보다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보호하는 작용이 없기 때문에 만약 증상이 사라지면 복용을 중지하고 다용하지 말라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황은 성질이 따뜻하고 뜨거운 반면에 울금은 서늘하고 냉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몸이 냉한 분들의 경우라면 성질이 따뜻한 강황을 섭취하고 만약 울금을 구했다면 기온이 따뜻한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강황과 울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울금을 검색하면 울금 가로 해놓고 강황 혹은 국내산 강황으로 나오는데 울금을 가지고 강황이라고 우길 필요는 없겠습니다. 강황과 울금은 서로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이 둘은 생강이라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약간 성격이 다른 형제 같습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의 한동아의 생생별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